안녕하세요. 하브리타 그림책 놀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브리타 그림책 놀이 제4권 자연이랑 놀자 연못 이야기 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연못 이야기는요, 연못의 사계를 다루고 있어요. 연못에 사는 생물들의 다양한 삶을 10편의 즐거운 시, 노래로 축복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 그림도 아름답지만 과학적인 정보가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콜라보된 작품이에요. 시와 과학적인 정보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림 작가가 손으로 직접 채색하고 특별히 제작한 목파나 그리고 살아있는 듯한 선들이 자연을 주제로 펼쳐 보인 그런 그 시들과 아주 잘 어우러져서 풍성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그 아이들과 함께 소리내서 읽어서 감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 빠지는 것이 아주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연못 이야기. 사진에 외가리가 이렇게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요. 물에서 외가리는 참 만나기 쉬운 그런 글을 쓴 조이스 시드먼은요, 작가이자 시인이에요. 그래서 과학책에 자연책에 이런 시가 들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발상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그렇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집을 많이 펴냈어요. 지은 책으로 강아지들의 세상, 시와 10대들의 목소리, 어떤 책인지 참 읽어보고 싶네요. 유레카, 발명에 관한 시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아빠 동물들에 대한 시를 쓰셨어요. 다른 작품들도 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림을 그린 베키 프렌지는 판화가예요. 자연과학 일러스트레이션을 따로 공부하셨는데요. 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하세요. 어린 시절 시내가에 살았는데 늘 그 속에 작고 이상한 생명체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이 책은 그분이 그린 첫 번째 어린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림과 자연과학을 동시에 전공하신 분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재밌는 건 저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심사가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이튼 동물기로 유명한 시이튼, 어니스트 톰슨 시이튼도 바로 이렇게 박물학자로서 자연물을 잘 알고 있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화가이기도 했죠. 과거에는 이렇게 융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온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도 그런 아주 융합적인 그런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참 좋은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 좋은 작품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례를 볼까요? 내 노래를 들어봐요. 고성 청개구리, 봄 연못의 퐁당, 미국 원앙, 물방개의 먹이 타령, 물방개, 날아라 잠자리야, 푸른 왕잠자리,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먹이사슬, 조그만 초록 수수께끼 개구리밥, 물속의 멋쟁이 날도래, 물벌레와 송장 헤엄치게의 합창, 물벌레 송장 헤엄치게, 여행 물곰, 사계절의 병정들 부들, 진흙 속으로 비단 거북. 이 10편의 시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노랫소리 들어봐요. 봄밤에 내 노랫소리 들어봐요. 촉촉한 밤, 비오는 밤, 봄밤에 내 노랫소리 들어봐요. 난 한밤중에 노래를 불러요. 이
이 시의 주인공은 바로 고성청개구리입니다. 고성청개구리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직접 들어봤어요. 이 고성청개구리가 정말 작아요. 크기가 거의 엄지손가락보다 작아요. 그 청개구리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개구리 모양으로 보자면 조금 더 작습니다. 청개구리 중에서 좀 색깔도 이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개구리가 늘 푸르지 않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림처럼 갈색 모양이에요. 저도 마당에서 청개구리가 갈색인 걸 보고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성 청개구리들은 저는 멀리서 보고서 새소리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아주 예쁜 새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주 물이 맑고 그리고 잔잔한 그런 둔봉 같은 곳이 있는 높은 산골짜기 같은데 그런 데에 살아요. 이런 좀 낮은 지역이나 그런 데서 살지는 않고요. 오염이 되거나 그런 곳에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공주와 금산에서 직접 한번 보았는데요. 아주 올챙이도 작고 귀엽습니다. 소리가 정말 거의 새 소리 같아요. 어떻게 흉내를 내기가 어렵네요. 고성청개구리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한 3월쯤에 아주 일찍 보통 개구리들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부화돼요. 왜냐하면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일찍 부화되어야 아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지대에는 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을 낳고 도로 잠깐 잠을 잔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일찍 깨어나거든요, 얘들이. 자, 그 다음에 미국 원앙이에요. 미국 원앙은 아주 나무오리라고도 하는데요. 높은 둥지에서 15m 이상의 높은 둥지에서 알을 틀고 알을 품고 부화를 해요. 그런데 이 둥지는 보통 밑에 쪽에 연못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못 옆에 이런 고목이 없다면 미국 원앙의 서식지도 아마 없어지겠죠. 너무 놀라운 것은 엄마 원앙의 소리를 듣고 이 아가들이 그 높은 15m 위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죠. 한번 이 시를 같이 읽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만 잠깐 읽어볼까요? 봄 연못의 퐁당, 봄 연못의 퐁당, 콕콕 탁탁 푸르르 푸르르 꼬물꼬물 꾸벅꾸벅 엄마가 부르네. 삑삑 바둥바둥 깡충깡충 주춤주춤 갸웃갸웃 반짝이는 물 숨 한 번 크게 쉬고 폴짝 호르르르르르 폴짝 호르르르르르 퐁당. 자, 아프 고개 들고 찰박찰박 엄마다 쫓아가자 아주 장면을 눈으로 보는 듯한 물방개의 먹이 타령. 물방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물에서 아주 강한 존재예요. 연못에선 특히 아주 강한 존재인데요. 물방개는 물호랑이라고도 해요. 물속에서 사냥꾼이기 때문이죠. 물방개가 이런 먹이 타령을 한대요. 세상의 애벌레는 다 내 것, 얼챙이 작은 물고기 도둑놈도 다 내 거야. 큰 가시고기, 날돌의 거미, 작은 개구리도 모두 내 거. 달팽이, 알, 곤충도 다 내 거야. 뭐든 다 내 거. 마치 옛날에 놀부 노래가 생각나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내 거다. 그 노래 생각나는데요. 물방개는 그렇게 놀부고 욕심꾸러기인가 봐요. 어릴 때는 이 물방개가 아주 동글동글하니 잡으면 재밌어요.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겼는데 좀 갸름하게 길쭉하죠. 물방개를 잡아다가 그 깡통에다 넣어놓고서 물을 담가놓고서 좀 길렀었어요. 그럼 밤이 되면 갑자기 애들이 막 날아다녀서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요. 물방개 참 예뻐서 잡았는데 요즘에는 물방개 보기가 어렵네요. 자, 물방개 먹이 타령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라라 잠자리, 푸른 무늬 왕잠자리. 와, 너무 아름다운 왕잠자리인데요. 영어로는 드래곤 프라이라고 할 정도로 잠자리는 물속에서 무적의 존재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 잠자리 애벌레로 수채라고 해요. 수채라고 하는데요. 잠자리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잠자리가 동물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곤충 같은 경우나 그리고 잠자리 애벌레는 곤충뿐 아니라 사실 아까 방개, 물방개 못지않게 물속에서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다 포식하는 아주 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은 정말 뭐 몇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잠자리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잠자리를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조그만 초록말들이 늘어져 있어요.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물벼룩이 더듬이를 내저으며 조그만 초록말을 먹어요.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아감이 달린 약충들이 까딱거리며 후루룩 물벼룩을 마셔요. 조그만 초록말을 먹은 물벼룩을 후루룩 마셔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연못에 먹이사슬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시고요. 혹시 약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여기 약충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곤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와 번데기와 성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곤충 중에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곤충이 있어요. 그래서 번데기를 거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성충이 되기 전 상태를 약충이라고 그래요. 번데기가 되는 경우 보통 성충이 되기 마지막 전 단계에서 번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충이라고 하면 그렇게 번데기가 되지 않는 불완전 변태 형태의 그런 곤충들의 어떤 형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생물학적 용어들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와, 보세요. 이 얼마나 순간을 잘 부착했는지. 이 작가가 보통 그림 실력으로 이런 것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너무 놀랍죠. 이 안에 플랑크톤부터 해서 또 이렇게 피식자, 포식자, 피식자, 포식자, 그리고 또 최상의 단계 포식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먹이사슬이에요. 여름 연못 속 깊은 곳, 연못의 여왕 외가리가 물고기를 콕 찔러요. 조그만 초록말을 먹은 물벼룩, 그 물벼룩을 후루룩 마신 약충, 그 약충을 획 잡아챈 벌레, 그 벌레를 널름 삼킨 개구리, 그 개구리를 꿀꺽 삼킨 물고기를 콕 찔러 잡아요. 와, 놀랍죠? 자, 외가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자, 이제 이건 물속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겠는데요. 조그만 초록 수수께끼. 난 공기 없이도 떠 있어요. 흙이 없어도 뿌리 내려요. 모두가 날 먹지만 내 이름은 그중 하나만 붙여요.
풀빛이에요. 물양탄자예요. 귀처럼 생긴 딸들을 키워요. 나는 물감 한 방울만 하지만 이제 금방 연못을 다 덮을 거예요. 와우. 아무리 먹어도 물감 한 방울만 한 것이 연못을 다 덮을 수 있대요. 놀랍죠? 정답이 궁금하시죠? 정답은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구리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사실 개구리는 먹지 않아요. 개구리가 이 속에서 헤엄치는 걸 보고 개구리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리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영양과 햇빛만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번식해요. 수생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좀 골칫거리예요. 얘들이 너무 많이 번져서 그릇 안을 금방 가득 채워버리거든요. 그럼 물속에 있는 그런 햇빛을 봐야 되는 수초들은 빛을 못 봐서 죽을 수 있거든요. 혹시 날도리를 보셨나요? 물속 멋쟁이라고도 하고요. 물여우라고도 해요. 날도래는 이렇게 유충에서 시작해서 여기 보면은 물속에 보시면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그런 돌이나 모래나 나뭇가지 등으로 만들어진 이런 집이 있어요. 기둥같이 생겼는데요. 길이는 거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거의 2cm가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잘 관찰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날돌의 유충들이 지은 이런 멋진 집이에요. 참 마이크로 코스모스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물벌레와 송장 헤엄치기의 협창. 송장 헤엄치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동물들이 죽으면 배를 물 위로 해놓고 떠내려와요. 그래서 이 곤충은 배를 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배를 하늘 위로 이렇게 물 위로 하늘 쪽으로 놓고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송장처럼 송장 헤엄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송장 헤엄치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송장 헤엄치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곤충이에요. 작은 곤충도 먹고요. 대부분의 수중 동물들은 다 잡식성이에요. 육식성인 경우도 많지만 잡식성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많은 물속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건 물벌레나 송장 헤엄치개가 물속에서 숨을 쉬려고 공기방울을 가지고 다녀요. 여기 보시면 아까 물방개도 공기방울 날개 밑에 공기방울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동글동글 맺힌 물방울이 참 예뻐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그런 일부 수중생물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공기방울에 저장된 공기로 호흡을 해야 돼요. 혹시 그 모기 유충을 보셨을 텐데 모기 유충들도 가끔씩 물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공기를 마시고 들어간답니다. 물곰. 요즘에 여러모로 여러 책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이죠. 타르디그라다라는 뜻인데요. 물곰은 걸음걸이가 느린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와, 물곰 길이가 얼마나 작은지요? 크기가 작은지 0.06cm래요. 그러니까 거의 돋보기로도 아주 작게 보일 만한 아주 조그만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얘들이 몇십 년을 살 수도 있대요. 만약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얘들이 그냥 조그만하게 공처럼 된 상태로 여기 그림에 보면 돌돌 말린 거 보이죠? 그러니까 돌돌 아르마딜로처럼 말린 상태로 공벌레 같은 상태로 그렇게 몇십 년째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다시 또 살아나요. 놀랍죠? 거의 불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와, 물곰은 이렇게
물이 어찌 보면 약간 바이러스라고도 좀 비유하긴 미안하지만 바이러스라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마치 무생물인 것처럼 그냥 존재하다가 또 본인들이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생물처럼 막 엄청난 증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곰. 아주 뜨거운 물에서도 살아남다고 그래요. 한번 물곰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물곰이 거의 몇 도씨까지 최저, 최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씨까지 얘들이 생존이 가능한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의 병정들. 부들. 부들은 물을 맑게 해주는 정수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정수식물은 뿌리가 진흙 속에 있고 줄기가 잎은 물 밖에 있어요. 비슷한 식물로 창포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있는 갈대 있죠. 예, 갈대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달뿌리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데요. 부들이나 이런 정수식물들이 하는 역할은 물을 정화시켜서 물 안에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그런 영양화된 땅들의 그런 거름길을 자기들의 양분 삼아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흐르는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는 땅이 유실되지 않도록 또 잘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들의 열매가 거의 한 긴 어른 손가락 하나만하게 좀 길어요. 두께는 좀 더 두껍고요. 애기 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 손가락 굵기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큰 부들은요, 그냥 소세지 같아요. 소세지 굵기도 우리 보통 먹는 뭐 치즈가 들어있는 소세지 있죠. 그런 소세지 같은 그 정도 크기의 굵기도 비슷합니다. 참 볼 때마다 소세지를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딱딱이 하던 이 부들이 열매가 겨울이 되면요 말라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털처럼 날린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시는데요. 재밌는 건 옛날에는요 이걸 가지고 도장에 쓰는 인주가 뭔지 아시죠? 도장 찍을 때 빨간 그런 덩어리 있죠? 끈적끈적한 덩어리. 거기에 인주를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비단거북. 붉은기 비단거북하고 좀 닮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약간 위험한 종류이기도 해요. 자, 비단거북은요, 변온동물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진흙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아요. 자, 그 파충류들은 이렇게 겨울잠을 잔답니다. 진흙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단거북 아니고 붉은기 거북이지만 너무 많아진 이유가 방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대요.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방생을 하기도 하고 애완용을 기르시다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그냥 물에 보내기도 해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명을 기를 때는 좀 책임감 있게 끝까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동물입니다. 마지막 동물. 이제 연못은 얼어서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이 연못 위는 사슴과 고라니 그리고 여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연못의 아름다운 사계 보셨죠? 연못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제 하브루타 그림책 놀이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책에 다 질문과 답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집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함께 관심과 이런 궁금증을 느끼는 게 좋겠고요. 이 먹이사슬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람사협약에 관해서 또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람사협약은 책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람사협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람사협약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습지가 존재하고 습지가 잘 발달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습지들은 참 많이 보존이 안 돼 있고 많은 개발로 인해서 그곳 사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없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소중한, 눈에 보이기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그런 습지가 이 연못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우리 람사협약이라든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